우리 지역의 혈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올해 1월이었죠.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고향사랑 기부제. 어느덧 시행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과연 애초의 취지대로 지방 소멸에 해답이 될 수 있을지,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모건대 교수이자 한국지방학회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선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선필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시사날의 날카로움을 더해줍니다. 김종득 기자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사실 전국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홍보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들어보신 분들은 꽤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좀 낯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낯선 걸 넘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김종득 기자께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건지,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 고향사랑 기부제 그러니까 내 고향에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개인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주소지 이외에 어느 지자체든 간에 그 1년에 5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그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하면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 세액 공제가 있고 1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16.5%의 그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법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액 공제 절차도 매우 간단한데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이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신고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기부하는 금액의 30%를 그 받은 지자체는 그 답례품으로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원래 취지는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방 소멸을 갖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 그 지역 출신들이 태어나서부터 키워가지고 공부시켜서 다 내보냈거든요. 근데 도시 가서 정착해가지고 안 돌아오고 세금도 다 거기다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원래 주민등록돼 있는데 기부를 하게 되면 도시 사람이 도시에 기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원래 태어난 고향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기부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한 가지 있었고요. 사실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기부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어쨌든 지자체에 새로운 재정이 생기거든요. 이게 재정 확충이 가장 큰 기능인데, 이 재정 확충의 경우에도 일반 재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일반 재정은 예산을 어디에 쓸 건가를 중앙정부가 정하든지 의회에서 정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이 기부받는 돈은 기부 목적을 따로 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원하는 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지역의 고유한 문제 해결을 위해 쓸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근데 이 답례품이 또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답례품을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 답례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생산된 게 지역 외에 기부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팔리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직접적인 효과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런 그동안 안 해본 이런 새로운 걸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역 사회가 주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모태가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를 모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먼저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해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이 2008년에 이제 사실 고향세라고 하는 거로 후루사토 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일본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게 계속 제도가 변화해 왔기 때문에 초기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기부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십억씩 기부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고향사랑 기부제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아주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어느덧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 내고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금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종득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그 국민의힘 간사위원회 이만희 의원 지난 4월달에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00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228개 기초지자체 자료를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자료를 받은 게 한 14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140개 지자체 평균 모금액이 5,300만 원, 또 월 평균 기부 건수가 151건, 또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4만 원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이 140개 지자체 가운데 모금을 많이 한 상위 30개 지자체 실적을 별도로 분석을 했는데 이걸 보면 전라북도 임실군이 3월 말까지 3억 1,500만 원으로 건수도 941건 전국 1위 차지했고, 우리 경북에서는 뭐 30위 안에 그 경북 지자체가 한 12군데 정도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대도시에 특히 부산의 중구, 서구, 연제구 이런 도시들은 모금액이 그저 한 200만 원, 수백만 원 정도에 그친 걸로 나타납니다. 지금 뭐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게 사실은 아니죠. 140개 지자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실적 공개에 응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순위가 조금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지역이 꽤 많은 순위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모금 현황을 보면서요, 교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격차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을 시사한다고 보세요? 일단 이 데이터는 행정안전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자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모금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거의 모금이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기는 고향사랑 기부다 보니까 그 출신자가 많은 지역이 기부가 많이 됐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고액 기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모금이 많이 됐고요. 법적으로는 제한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활약을 하시는 데는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허용된 광고가 있거든요. 이제 광고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건 가능합니다. 뭐 서울역에 가보면 쭉 붙여놨거든요. 각 지역에. 이런 식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또 지역 주민들이 홍보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거나 단체장이 하면 문제가 되지만 주민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가 있는 자녀들한테 기부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네 분들한테. 그렇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제 그런 평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가게를 처음 문을 열었을 적에는 이제 친척부터 아름아름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만들기에는 또 다른 숙제가 있는 것처럼 현재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답례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뉴스는 저도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색적인 답례품들도 좀 많은 것 같고 눈에 띄는 것도 좀 많습니다. 주로 이렇게 특산물 또는 지역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답례품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답례품들을 선호하는 결과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경주의 경우에는 26종류의 지금 답례품이 준비가 되고 있고 사직기 입장권이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4월 말까지 가장 많이 그 답례품으로 신청했던 것은 결국 지역화폐인 경주페이가 선호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주페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현금과도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답례품이라고 해서 처음에 들은 이미지는 이제 뭐 특산물 위주가 아니겠나 싶었는데 그것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어떤 것들은 보니까 뭐 프로축구, 시축권도 있고 뭐 이렇던데 일본의 경우에는 뭐 좀 색다르거나 특이하거나 좀 인기를 얻었던 것들에 대한 예가 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답례품으로 널리 소개된 게 이제 몽베스라고 하는 삿포로 지역에 있는 유빙.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는데 기후변화로 이제 이 유빙 관광이 어려워지니까 유빙을 답례품으로 하는 이벤트성 답례품도 많이 있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지역의 유명한 수모 선수랑 한번 겨뤄보는 그런 답례품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력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네요. 예, 아무리 이 열악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말 눈에 확 띌 수 있는 네. 그런 답례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 지역의 능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자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좀 대표적으로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고향사랑 기부를 할 때 기부금 납품, 답례품 선택, 자동세액 공제 처리까지 이렇게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고향사랑 이음이라고 있는데요. 절차들이 좀 매우 좀 까다롭고 편하지가 않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농협은행 한 곳뿐이고 이런 점들은 결국은 디지털 환경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좀 손쉽게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좀 불편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기부는 농협에서 하되 또 시스템. 답례품은 다시 온라인으로 가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되게 궁금해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연구 때문에 소액 기부하는 걸 자꾸 해보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해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저희가 측정한 거는 12분 정도 걸리는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때 2, 3분 안에 끝내거든요. 네. 그리고 2, 3분 안에 끝날 때 필요한 정보 다 얻고서 결과까지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건 너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때로는 답례품을 보고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디에 기부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지자체를 비교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현재는. 지금 현재로는 고향사랑 이음 이외에는 기부 방법이 없거든요. 말씀하신 농협에 가서도 결국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부가 기부에 대해서. 이건 유례가 없는 사안입니다.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기부의 경우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지금 돼 있는데 이 고향사랑 이음만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유일하게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학계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속 불만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특히 기부를 받고자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말 속타는 노릇이죠. 이 모금 플랫폼도 좀 다양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으시죠? 예,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략 40개 정도의 고향세 기부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런 식으로 기부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미 예측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종합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를 다 모아놔가지고 쉽게 관련된 정보를 쉽게 그 정보를 기부자가 얻을 수 있도록 그걸 다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도 지금 5개가 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다양화 또 민간이 주도하게 해준 것이 일본의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안전부가 딱 하나의 독점 사이트를 갖고서 기부를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유례가 없는 특이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개선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 자체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홍보 부족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기자님. 이게 뭐 홍보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첫째,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에서는 이게 특히 공무원들의 기부 권유 동료 금지 조항 이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6조 2항의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 동의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눈에 띄던데 특히 적극적인 권유나 동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적극적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결국 이대로 하면 지자체는 사실상 홍보에 손을 놓아야 된다. 아까 모금 방법에 대해서는 이 광고 매체를 통해서 하는 모금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좀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좀 제한해 놓은 것 아닌가. 그리고 제도 홍보나 지역 홍보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사람을 만나고 대면 홍보를 좀 폭넓게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역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모금 앱과 관련해서는 아까 교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일본에서도 그 2015년인가요 이때 좀 획기적으로 이 증가하게 된 계기가 세액 공제를 2배로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좀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한다든가 그리고
그리고 사용 분야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제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부금 상한액은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일본의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한액이 없는데, 접수 방법에 있어서도 현재는 지정금융기관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플랫폼, 지자체 청사, 그 밖에 공개된 장소 이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항이라든가 터미널 또 기타 공공행사 시에 지자체가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접수를 하게 하면 좀 더 쉽게 이렇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런 기부 방법에 있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답례품의 경우에도 이게 지금 현재는 관할 구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으로 이렇게 제조된 제품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규모가 적은 군이나 이런 지자체의 경우에는 또 지자체 협의를 조건으로 좀 인근 지자체 간에 공동 개발하거나 협의 개발하는 방식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 관할 지자체로 좁혔을 때는 그 해당 지자체는 답례품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기부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들도 좀, 그래서 이 답례품의 그 생산 이런 조건들을 좀 더 완화하거나 다른 방식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개선점들 얘기가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너무 많죠. 개선을 해야 될 게 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일부는 사실 법에 있는 것보다 이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으로 강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일부는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못하게 막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금을 하는 경우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관광객 오는 현장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돼 하거든요. 근데 법에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많은 관광지에서 지역에 축제 같은 거 할 때 부스를 해놓고 좀 기부를 받게, 그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으니까 서면으로 좀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그걸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부분은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우선 급하게라도. 그건 행정안전부가 고치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부액 수의 상한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요. 많이 하고 싶은 사람 많이 하는 게 기부의 어떤 본질에 가까운 건데, 일정한 액수 이상을 기부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고소득자들의 절세 방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래도 사실은 이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네. 쓰여지는 거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고소득자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은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 적은 액수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하는 걸 통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다면, 더구나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서 지역에 직접 들어가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제한을 없애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금의 주체는 지자체거든요. 지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정말 어려운 지자체가 많은데, 이런 지자체들이 자유롭게 뭔가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분권이나 지방자치 맥락에서 좀 권한을 더 주면 좋겠는데 왜 안 주는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국회에서도 이 개정에 대한 법안 발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될지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실제로 지자체 그리고 답례품 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개선점들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사날 제작진들이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답례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겠지만, 우선 지자체에서는 어떤 기부를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색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갖고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번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어떤 순간 포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다시 관심을 갖고 또 포항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포항이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품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 들, 바다 어우러져서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답례품을 꼽자면 해양 관광 상품이 있는데요. 요트 투어, 그다음에 서핑이나 스쿠버 다이빙, 이런 체험을 해보신다면 아, 진짜 여기가 포항이구나,
이런 해양 도시구나 이런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호미곶, 돌문어, 장기 산딸기, 과메기 같은 지역색이 분명한 농수산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제도의 취지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전화라든가 서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허용해 놓는다면 기부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그 현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 기부자가 다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세액공제 전액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도를 늘린다면 그 기부금 확대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기부금의 더 가치 있는 사용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5월 26일까지 기부금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주로 지역민의 문화공간 조성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6월까지는 관계 부서에 그 의견을 묻고 검토 과정을 통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월에 그 공모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토대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라든가 사업 선정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정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다이빙 할인권이라는 상품을 유일하게 제공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이 또 이렇게 우리 업체가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포항 지역이 발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는 10명 미만인데 올 연말까지 최소한 100명은 제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나 제주도 다이빙 자연적인 환경이 좋은 곳이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릉의 해중공원에서 수천 톤의 하무소를 넣어서 전국 다이버들을 유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항이 좀 뒤쳐져 있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강릉처럼 바닷속에 정말 멋진 그 풍광을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계속 개발해서 전국의 다이버들이 포항을 방문하고,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포항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애기들 치어들이 많아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예뻤던 것 같고, 멍게가 이제 많이 꽃을 피는 시기다 보니까 우아할 정도로 꽃이 활짝 다 피어져 있어요. 그거는 어디 가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게 또 포항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초보자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체험 다이빙이나 뭐 다른 것들 프리다이빙 이런 거 체험하시기에 수심도 너무 깊지도 않고 해서 안전하게 잘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 마케팅을 좀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가 이게 개인 사업자별로 마케팅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게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올해만 시한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마케팅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 개인이 이제 기부를 하잖아요. 또 법인도 기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스쿠버 다이빙 입장에서 보면은 전국에 있는 그 여러 기업체 다이빙 동호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에서 기부를 해서 답례품으로 그 직원들한테 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제공한다 그러면은 더 활성화된다고 저는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홍보와 제도적으로 이런 법인도 가능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준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행 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이고 개선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이 기부제가 정착을 하느냐, 자리를 잡느냐,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니, 일본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다녀왔습니다. 지역 소멸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의 도시들 다녀와 보셨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점들을 좀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정말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그동안의 행정이나 정치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사례인데요. 아동이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치료제가 없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계속 당뇨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가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없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개인이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이거를 치료하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1년에 30억 정도, 3, 40억을 모금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금한 거 가지고 여러 개 대학에다가 치료제 개발 연구하는데 그 돈을 전액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이걸 시작하신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사회 안에는 행정이나 정부가 신경을 쓸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작은 일들이 있다. 그거를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민간이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기부를 하니까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직접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는 이 부분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하고는 좀 다르네요. 우리는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을 주는 형식, 요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다녀온 데가 이제 진세키 고겐이라고 인구가 한 8,0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동네인데요. 정말 다양한 게 있어요. 답례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서 이제 다른 일로 해서 단체한테 기부를 하는 게 또 있어요. 지역 내 단체한테. 이 단체는 시민들이 만든 단체도 있고 또 주민들이 단체,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자치회 같은데 주민단체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연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기부를 받더라고요. 국제학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도 별도로 기부를 받아가지고 지자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정 기부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활성화가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현재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랑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기부하는 사람이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식이 우리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보이거나 도와주고 싶을 때에는 답례품과 상관이 없이 마음으로 기부를 해서 지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이 지금 일본에는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매년 그런 걸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도 다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약자, 어르신들이 교통약자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한 목적이죠. 지역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이제 외부에 알려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누구든지 외국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금 활발하게 일본에서 되고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라고 하는 제도가 앞으로 우리도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시행 6개월을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두 분 하실 말씀이 좀 남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결국은 경쟁이고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결국은 그 지자체가 좀 양식 있는 사업 체계 잘 세우고 얼마든 간에 그 기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쓰였다는 것을 투명하게 피드백 시키고 공개하고 이런 노력들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단체장하고 공무원분들께 정말 중요한 제도고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적극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다른 지역에 기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작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행 6개월을 맞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아직은 아쉬운 점도 많고요.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요. 지방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큰 관심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